갖춘 이곳.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시로 이장하고 원래의 위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며 함께 지었습니다. 정조에게 화성행 아버지 묘소를 참배할 때 머물던 곳이자 자신의 정치적 거점인 수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화성은 단순히 성곽이 아니라 정조가 세운 자의 곳이었어요. 화성은 신도시를 설계 중추역 수원 화성은 사실 화성 상죠. 1989년 시발 화성의 추진 유에서 내세웠던 디스플레이지 역시 화성의 어를 찾자 하셨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화성의 특징적으로 하셨습니다. 일제에 의해 정각대군이 걸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화성행. 그로부터 수십 년 뒤 그리는 수원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 1단계 복원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화성 축성의 200주년을 되던 1996년 보건공사의 첫 쌍을 떴고 2003년 10월 중심 번역이 시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화성행군 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품 조교 군교의 마지막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야 2단계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고 갇혀져 있던 무화강과 별주 건물지, 물길, 연못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80여 건 건축물과 조경을 복원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무화강과 내산군, 담장을 복원하는 무화강 본역, 낙남원 연못과 추경, 화행천 담장을 복원하는 낙남원, 마지막으로 별주와 연못 복원을 복원하기 위한 별주 번역, 복원 번역이 정해졌습니다. 화성행궁의 2단계 복원, 보증 자료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1단계 복원 사업의 기본 자료였던 화성 성역이 여기에 2016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국립중앙박물관의 화성전도 자해의원 배치도를 교차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년의 세월은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화성행궁이 완성된 1796년 이후 도시 전체의 지면은 계속 높아졌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별주 건물지는 현재의 도시 지면보다 1m 아래에 있었습니다. 원래의 지형 높이에 보고 별주가 푹 퍼진 것처럼 배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별주는 약 1m 높이의 유구지를 만들어 위에 건물지의 가장 높은 편인 행각의 구들 유구를 추가하여 원래의 지형을 보여주도록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무화과는 원형 건물이 남는 편이나 낙나무와 연못이 먼지만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성행궁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여정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화과터는 지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땅을 파고 잡석과 장화를 번갈아 다지는 기초 공사가 진행됩니다. 현장 밖에서는 건물의 받침이라 할 기단석을 자르고 치석 작업, 부재의 치목 작업이 분주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워 골조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던 수원구의 객사입니다. 타 지역을 살피러 다니던 시절처럼 해벽시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정조가 지은 이름입니다. 무화과는 1905년부터 수원공립 1933년 신풍초등학교 신축대가 사라졌고 발굴조사에서는 좋은 점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는 발굴 유구를 기준으로 현구설과 세부구조는 신흥연번 국난 수정책을 성공했습니다. 1789년 새로운 관할을 조성하며 사용된 건축부재 종류와 수량이 된 이 책에서 무화과의 형태와 규모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행궁의 중요 건물인 무화과이
중심 건물 벽대청은 벽돌로 바닥을 이름대로 벽대청으로 향하는 정비 없이 벽돌로 닫습니다. 벽대청 계단의 난간인 소백돌은 금으로 치석하는 지붕에는 하얗게 회를 바르고 용 모양의 장식 교화를 설치하여 위험을 덮였습니다. 무화과의 현관은 무화과 이름 중 그 부부는 사이에 사라진 문자는 수원의 사회가인 양평 선생이 글씨를 쓰며 박자장 중요무용무가지 김갑 선생이 글씨를 하신 세금 팔달문 현관을 정했습니다. 별주는 임금께 올릴 음식과 술을 장만하고 상차림에 대한 규범 문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임금의 상차림을 총괄하는 과세로 1793년에 해경국 홍씨의 회가변을 위한 음식과 술이 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2019년에 별주 번역 발굴 조사에서는 전면 26m, 측면 20m 규모의 네모난 다리에 별주와 해가 두 동의 콘크리트가 배치됐고 그 주변을 담장지로 둘러 조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행각은 그때에 가행된 쓰임새에 조금 차이가 있어 현재의 도시지역 높이에 맞추되 자료에 따라 복원하였습니다. 정강의 단청도 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의 지방화는 백사 같은 중요 건물에만 단청을 하였는데 화성행궁 2단계 복원에서는 조정을 따라 무화관과 주요 문구에만 단청을 하고 별주는 일반 관아의 격에 맞춰 단청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성행궁의 물길과 연못을 닮은 수책의 중요한 복원 대상이었습니다. 화성성역 이후에 행궁전도 팔달산에서 시작된 물길은 화성행궁에서도 성 밖으로 흘러 물길이 낙나무 앞에 연못을 거쳐 다시 신풍 앞에서 발굴조사에서도 물길과 연못이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화성행궁을 앞서던 물길은 수량이 부족한 대신 물길 흔적을 장대석으로 표시하여 행궁과 그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삼았습니다. 기록에 따라 조경을 보관했습니다. 해와 자료를 분석하여 버드나무와 복숭아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낙남원 동쪽에 위치한 사금곳은 전통 방식대로 연못바닥에 점토를 쌓아 방수 처리를 연못 안에는 명성을 넣기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된 모습은 그림과 동일했습니다. 별주암 연못은 화성전도팀에서 네모난 모습이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부면이 유실된 부전형으로 발굴 결과대로 보냈습니다. 낙남원 연못 앞쪽에 출렁을 되살렸습니다. 출렁은 전통 조경 방식 중 하나,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사이에 보리버섯이나 칡백나무를 심어만 생물 화성행궁 유연택과 장충거 전용 출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보건 사례로는 창덕 주암로 앞에 출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의 어진을 모신 정당장이 보고있습니다. 8년 전과 화성행궁 여기 구분에서 각 공간과 개별 건축물이 짓는 이유가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원의 첫번 목표가 화성의 얼마 화성행궁을 도착한 뒤에 치열하게 논의하고 끊임없이 논의한 결과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고 잊힐 뻔한 화성행궁. 역사를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열망과 자발적 노력으로 복원이 시작되었고 34년의 긴 여정을 거쳐 시민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 정조대왕의 원대한 꿈과 효심이 가득 담긴 화성행궁. 완전한 복원을 위한 여정